지난 주말 동안 뉴욕 증시 흐름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대를 모았던 고용 지표가 시장을 좀 받쳐줬네요. 지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는 이 골디락스라는 평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골디락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노동지표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생주식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테슬라도 이제 $600 직전까지 4%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식들은 반대로 또 하락을 했고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지표가 좀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노동지표 비농업 분야의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죠.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급여 지급 숫자가 이제 55만 9천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예상치인 61만 건에는 좀 모자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5월달 비농업 민간 고용이 이제 지난번에 이게 좀 실망을 시켰죠. 60만 건 막 이렇게 예상했는데 25만 건대 뭐 이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9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63만 5천 건이었는데 여기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동시장의 어떤 개선세가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왔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업률이 또 예상보다 또 좀 더 떨어졌습니다. 4월달 6.1%에서 5월달 5.8%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지표가 정말 이게 좋은 골디락스면 정말 좋았어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사실 나스닥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나스닥 상승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런 노동지표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실업률이 하락을 했는데 실업률이 하락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월 대비해가지고 노동 참여율 자체가 0.1%포인트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보는 게 무역 적자가 이제 좀 줄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줄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출입 규모가 모두 줄어가지고 이제 경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이제 노동지표 실업률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 속도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정부에서 돈도 많이 줬고 또 백신 맞고 나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내가 복귀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복귀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시간당 평균 급여가 전월 대비해서 0.5%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 증가했고요. 예상치가 1.4%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증가를 했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업들의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들 즉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과 연계되어 가지고 추후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유가가 또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2년 내 최고치로 $70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죠. 10월 달 중순에 $7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70를 재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수입 감소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그게 중대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올 여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폭발하는 것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유가 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은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4.58%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3.5% 올랐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2% 내외로 상승하는 등 기술주의 반등 돋보였는데 업종별 흐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보 기술 업종이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테슬라도 4%대 상승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3.4%나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주들이 2%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여 개 산업 정도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건축재료 산업이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고 항공이라든가 배송 같은 산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은 페이스북이 1.3% 상승을 했는데 그 배경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서 2023년도 1월까지는 이 액세스할 수 없다, 로그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페이스북이 지난 1월 6일 날 이제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에 트럼프가 폭력을 선동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계정을 차단을 했는데 그런 여파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88%나 급등을 해오면서 3.8%나 상승을 했는데 스포츠 의류 업체죠. 요가복으로도 유명하고 여성분들 레깅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1분기에 고객들이 굉장히 또 온라인 쪽에서 많이 매출을 이렇게 줘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1분기에 순이익이 한 1억 4,500만 달러, 주당 1달러 11센트를 올렸는데 지난해보다도 지난해 주당 22센트였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개선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12억 3천만 달러로 88%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우리가 대형 기술주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재미를 볼 만한 것들은 좀 대형 기술주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고 그 기술주들 중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사실 생주식들만 하더라도 시장의 구글이라든가 알파벳이죠. 구글이라든가 아니면은 페이스북 정도를 제외하면은 기존 4월달, 5월달 고점에서 하락한 상태에서 크게 어떤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 기술주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재미를 보고 있는 주식들은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한 도큐사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서명회사인데 이 도큐사인이라는 회사가 매출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면서 19%나 상승을 했고요. 페이팔하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가지고 대체 에너지로 기존의 전기를 바꿔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주들 중에서도 성장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회사가 줌비디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줌비디오는 실적을 지난번에 잘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5%또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상승을 했고요.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결국은 또 7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에서 그 상승 배경에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지속성을 가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대형 기술주들, 생주식으로 대표되는 대형 기술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식들로 더 많은 관심이 옮겨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상승세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온기로 전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공화당과 잘 협상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이죠. 공화당 측에서 1조 달러 조금 안 되는 규모로 그 인프라 계획을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죠.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7일 날 다시 공화당과 미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저항이 좀 심하니까 최저한세하고 자본이득세를 추진해가지고 시장에서 증세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규모가 지금 10년 동안 한 6조 달러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음 대선까지도 또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립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또 크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4월 달에 4.2%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4.2%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놀랐거든요. 2008년도 9월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섰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 계속 2% 아래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2.6% 기록하고 4월 달에 4.2% 기록하면서 굉장히 올랐는데 이게 5월 달에는 더 올라서 4.7%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핵심 물가 상승률도 3.2%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목표라는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 연준은 일시적일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하락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폭으로 올랐고 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유지가 되다 보면은 연준이 예상했던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6월 15일 날 열리는 다음 주에 열리죠. FOMC 회의에 더 큰 우려가 지금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도 나오는데 8일 날 채용 공고가 나오고 10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4만여 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고용지표의 개선 속도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연준이 또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세를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마이너스 4%나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1.5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9년도나 이럴 때 우리가 그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제로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급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전혀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이제 단기채들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시장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